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첫 시간이네요. 네, 화학이죠, 참. 화학 첫 시간이고요. 자, 여러분들은 저랑 화학 1,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대비반이죠. 교재는 저희는 뭘 사용하느냐? 완자책을 사용할 겁니다. 완자책을 사용할 거고, 어차피 이 영상을 확인하시는 분들이야 뭐 제 얼굴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신규로 저랑 얼굴을 볼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자세한 소개는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이제 영상만 보고 수업을 할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클리닉 시간이라는 이름 하에 문제에 대한 질문과 그 다음에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저도 좀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그때 얼굴을 볼 거기 때문에 그때 얼굴 보고 인사하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영상은 수업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여서 좀 더 활용적으로 쓸까 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부분을 조금의 지식적인 부분을 좀 먼저 좀 보자 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촬영해 놓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고 그래서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랑 클리닉 시간에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화학책을 제일 처음 해보게 되면 선생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32페이지서부터 시작해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차피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좀 이해한다기보다도 외워야 하는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시험쯤 가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쯤 가서 그때 가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거기는 넘어갈게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화학식량과 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화학식량과 물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되면 화학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효자 종목이 되겠지만, 이 화학식량과 몰, 특히 몰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들은 화학에 대해서 깊은 기로에 서게 되죠.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론 2단원, 3단원에서 몰을 몰라도 어느 정도 커버는 돼요. 하지만 나중에 4단원을 가면은 또 역시 커버가 안 돼요. 또 모르죠. 몰이 무너지면 정량적 계산은 다 무너져요. 그만큼 1단원에서 이 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른 학원이나 혹은 다른 인강을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화학은 주로 공식화시켜서 참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저하고 여러분들은 아주 단순한 비례식을 풀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비례식을 풀 거고, 사실 화학식량과 몰이라는 거는 비례식의 결정판이에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 화학식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화학식량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질량수라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질량수. 자, 그러면 질량수가 과연 뭐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A라는 임의의 원소가 있어요. A라는 임의의 원소가 있으면 이 A라는 임의의 원소에 좌측 왼쪽 밑에 어떠한 숫자가 써지죠. 이 숫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이거 원자 번호예요.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니? 그러면은 원자는 원자 핵이 있겠죠. 이 원자 핵에는 뭐 중학교 수준이니까 잘 알겠지만은 양성자라는 것과 중성자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원자 핵 주위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전자들이 주위에 어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 핵에 들어있는데 이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양성자의 개수를 써준 게 원자 번호예요. 자, 그러면 왼쪽 위에 있는 이 숫자는 뭡니까? 자, 왼쪽 위에 있는 숫자는 질량수, 우리가 배워야 할 질량수라는 거예요. 자, 질량수가 뭐냐? 원자 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자, 양성자 한 개나 중성자 한 개는요, 아이고, 중성자라면서 마이너스 왜 쓰니? 중성자 한 개는요, 진짜 질량이 거의 비슷해요, 두 개가. 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 마이너스 전자는요, 얘가 한 10의 4승분의 1, 10, 100, 1000, 만분의 1 정도, 대략 한 만분의 1 정도 전자는 양성자 한 개 또는 중성자 한 개보다 가벼워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몸무게를 측정한다. 자, 저울이 있어요. 내가 저울이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저울에 몸무게가 찍힐 거예요. 아, 얼마가 찍혔구나.
자, 그런데 공기 중에 먼지가 홀 돌아다니다가 내 어깨 위에 먼지가 하나 톡 떨어졌어요. 먼지 한 개의 질량하고요, 내 질량이 한 10,000배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몸무게를 봤을 때 먼지 한 개가 더 들어왔으니까 질량에 심각한 변화가 생기나요? 그건 아니죠. 즉 먼지 하나가 내 어깨 위에, 즉 10,000분의 1 정도 작은 질량이 하나 더 있던, 몇 개가 더 있던 전체 질량을 따질 때는 크게 좌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의 질량을 따질 때는 이 전자의 질량을 따지지를 않아요. 그럼 오로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질량이 둘이 거의 비슷해요. 1대1로 봅시다.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몇 개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6개 들어있고 중성자가 6개 들어있다. 그럼 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를 합쳐서, 이 A라는 원소가 질량수는 양성자의 개수하고 중성자의 개수를 합쳐서, 뭐 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는 12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뭐 원자 번호 여기 6 이렇게 써주는 겠죠. 자, 그러면 저 질량수라는 거는 진짜 질량은 아니에요.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이 1이에요? 아니에요. 중성자 질량이 하나가 1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를 합친 만큼에 해당하는 질량 비율을 갖겠구나. 예를 들어서 B라는 원소가 하나 더 있어요. B라는 원소는 질량수가 6이라고 쳐봅시다. 즉 양성자가 몇 개 있고 중성자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를 원자 하나당 따지고 보면 총 6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A는 질량수가 12고요. B는 질량수가 6이죠. 딴 건 모르겠지만요, A 하나가 B 하나보다 몇 배 더 무겁다? 2배 더 무겁다. A가 2배 더 질량이 클 거다. 진짜 질량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A 하나가 B 하나보다는 2배 더 질량이 클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질량수는 어떻게 보면 이 원자의 진짜 질량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질량값으로 표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요, 참 근데 화학은 참 화나는 게 뭐냐면, 화학이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가끔 싫게 느껴질 때가 똑같은 표현인데 말을 바꿔서 할 때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사람이죠. 여러분들하고 볼 때는 저는 여기서 사람인데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한테. 그쵸? 자, 저는 또 집에 가면 우리 예안이가 저를 또 뭐라고 부를까요? 아빠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혹은 또 저는 몇째 아들. 참고로 저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또 어디 가서는 또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그러면 다시 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자의 질량수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 합친 거는 원자 하나당 12였어요. 그러면 A가 가지는 질량수는 12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 A는 지금 원자죠. 원자가 가지는 질량수를 특별하게 원자량이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시로 나와 있는 거 책에 보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원래는 수능에서는 이 질량수를 다 알려줘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내신 볼 때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라 해갖고 여러분들 책에 보면 수소의 질량수는 1,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산소의 질량수는 16, 그 다음 또 뭐 있죠? 여러분들 책에는 탄소의 질량수는 12,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보시면 질소의 질량수는 14. 요렇게 요 4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마 안 줘요. 이거는 값을 안 주니까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화학, 제가 여러분들 물리도 수업을 하지만 물리 시간에는 제가 애지간해서는 뭐 외워라 라는 소리를 안 하죠. 하지만 화학에서는 이걸 좀 외우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마치 영어 시간에 어떤 영어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단어는 외워서 시험 보듯이 화학에서는 H라고 쓰면 이거 원소 기호죠. 원소 기호. 이 원소 기호를 특별하게 화학식이라고 불러요. 화학식이에요, 저 기호를. 화학식이 H인 건 수소야, O인 건 산소 원자야, C인 건 탄소 원자야, N인 건 질소 원자야.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수소는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를 합쳤더니 1이야. 참고로 얘는 양성자 하나 있고요. 산소는 16이야. 얘는 12야. 얘는 14야.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저 질량수를 특별하게 수소 원자가 가지는, 산소 원자가 가지는, 탄소 원자가 가지는, 질소 원자가 가지는 뭐라고 불러도 된다? 원자량이라고 불러도 돼요. 자, 그러면 그러면 탄소하고 산소가 결합되면 뭐죠? CO2.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이거 뭐예요? 이산화탄소죠. 자, 이산화탄소는요. 탄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 2개 결합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탄소다. 탄소 원자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산소 원자가 여기에 하나, 2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O5가. 자,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 우리는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죠? 분자라고 불러요.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든 한 덩어리를 분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분자가 가지는 원자들의 총 질량수의 합. 자, 그럼 따져볼게요. 탄소가 질량수가 12죠. 이런 게 한 개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산소가 질량수가 아까 16이었죠.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합쳐보면 이 분자가 가지는 질량수는 얼마예요? 이거 32에다가 12 더하니까 44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는 어디다 원자는 옆에 좌측 상단에 쓰면 되지만 얘네들은 그걸 안 쓰는데 얘는 딴 건 모르겠지만 얘의 분자가 가지는 분자의 질량수의 총합이 아까 얼마예요? 지금 44죠. 자, 그러면 이 분자가 가지는 원자들의 총 질량수의 합이 44인데 이 44를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냐? 분자가 가지는 양이다. 그래서 이거를 분자량이라고 불러요. 됐죠? 아, 그냥 뭐 똑같죠. 뭐 제가 집에 있으면은 뭐 예한이가 아빠라고 부르고 저희 어머니한테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좀 바뀌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같은 질량수인데 원자가 가지는 질량수는 원자량, 그 분자들이 가지는 질량수의 총합은 분자량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요. 또 희한한 건 이렇게 원자량이 됐건 분자량이 됐건 어쨌거나 이것도 화학식이라고 불러요. 하나들 알파벳으로 표시한 것도 이것도 화학식이라고 부르죠. 화학식이 가지는 질량수다. 그래서 이거를 화학식량이라고 불러요. 그냥 용어예요. 별거 없어요. 아, 그럼 선생님 오늘 배울 화학식량과 몰이라는 단어에서 화학식량을 배웠네요. 네, 맞아요. 화학식량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배운 거냐? 32페이지의 첫 번째 페이지를 배운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그럼 간단하게 우리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35페이지로 가보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확인 문제는 하나 풀고 가야겠죠? 자, 페이지 35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보시면은 1번하고 2번 2개 있어요. 요거 2개만 먼저 풀고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죠? 35페이지 문제 1번하고 문제 2번 확인 차원에서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OX 문제예요. 자, 원자의 질량이 매우 작아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원자량을 사용한다. 맞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소 원자 하나의 진짜 질량은요 엄청 작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얘 양성자 중성자 합쳐봤더니 하나 있대요. 1이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걸 질량수, 즉 원자가 가지는 질량수 원자량이라고 부르고 1로 하죠. 근데 탄소는 아까 얼마였죠? 탄소 원자는 12였죠. 그러면 수소 원자 하나하고 탄소 원자 써볼게요. 수소 원자 하나하고 탄소 원자 하나가 있으면 얘 원자량은 1이고요. 얘 원자량은 12예요. 자, 그럼 얘는 1g, 12g 있다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하지만 얘가 몇 g 있고 얘가 몇 g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얘는 얘보다 12배 더 질량이 클 거야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질량수를 쓴다고요? 진짜 질량을 표시하지 못하고 질량이 너무 작아서요. 자, 그래서 1번 원자량 질량이 매우 작아서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원자량을 사용한다. 맞네요. 자, 2번. 자, 원자량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로 하여 나타낸 상대적인 질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세요. 이 원자량의 기준은 탄소를 기준으로 잡아요.
탄소의 질량수가 12죠. 그래서 탄소의 질량수가 12이기 때문에 원자량을 12로 잡고요. 얘네들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으로 표시한 것뿐이에요. 결국은 질량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원자량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를 질량을 기준으로 삼은 것까진 맞아요. 그런데 얘를 1로 놨어요? 아니죠. 그냥 얘를 12로 놓은 거예요. 12로 정하여 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죠.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까지는 맞는데 1이 아니라 12로 정하여로 고쳐주세요. 자, 3번.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이다. 맞죠? 자,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은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의 원자량을 합친 거다. 자, 이거 무슨 말이야? NaCl 염화나트륨이죠? 그러면 NA의 원자량, CL의 원자량을 합친 게 바로 뭐가 된다?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이 된다라고요. 선생님, 여담이긴 한데 얘는 분자라고 안 불러요. 그쵸? 왜 안 부르죠? NaCl은 이온결합이니까 이온결합은 분자 상태가 아니에요.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 원자량, 분자량 다 합친 걸 화학식량이라고 하죠. 화학식량 단위는 얘 진짜 질량이에요? 아니죠. 진짜 질량이 아닌데 어떻게 뒤에 그램을 붙여요? 이건 상대적인 질량값이기 때문에 질량을 붙이지 않아요. 그냥 상대적인 질량값이에요. 그램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램을 붙이는 거에 관련돼서는 몰이라는 거를 배울 때 그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 다음 화학식량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손쉽게, 이거는 솔직히 내신에도 나오기 힘들 정도로 너무 쉬운 거죠. 자, 그럼 볼게요. 2번에 1번. 자, 1번에 뭐예요? 수소. 뭐예요? 분자죠? 자, 얘는 수소 원자 2개로 되어 있으니까 수소 원자 질량수는 1, 원자량은 1 곱하기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2개. 그래서 얘의 화학식량은 2. 그리고 특별하게 분자가 가지는 화학식량이니까 이거는 분자량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 메테인 CH4. 자, C가 얼마예요? C가 바로 쓸게요. C가 12 곱하기 1 더하기 H가 1 곱하기 4. 그래서 합이 얼마? 16. 얘 분자량은 16. CO2. CO2는 12짜리가 하나 더하기 16짜리 산소가 몇 개? 2개. 그래서 44.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화학식량들은요. 저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해서 사실 계산을 안 해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외우지 마시고요. 이거는 자꾸 해보세요. 자꾸 하다 보면 금방 눈에 익어요. 그 다음에 CaCO3. 자, CaCO3는 자, CA 거기 나와 있죠. CA가 얼마? 40. CA 같은 경우는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곱하기 1 더하기 탄소 하나 있죠. 12 곱하기 1 더하기 산소 하나 있죠. 16짜리 곱하기 3는 계산하기 복잡하죠. 40이고요. 12이고요. 16에다가 3 곱하면 36, 18에다가 48인가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2에다가 50에다 60에다 100이죠. CaCO3는 여러분들 계산을 해봤지만은 100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굳이 계산을 안 해보셔도 되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원자가 가지는 질량수를 특별하게 그냥 원자량, 분자가 가지는 질량수를 특별하게 분자량, 그 다음에 그 분자량과 원자량을 그냥 통칭해서 화학식량 이렇게 얘기한다고는 했는데 이건 쉽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했다? 탄소가 가지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해서 12로 나타내고 나머지 것들을 상대적인 질량으로 나타냈어요 라고 하는 게 원래 정의예요. 근데 뭐 그거나 뭐 실제로 보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서 맞추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간단한 이야기 좀 잠깐 합시다. 여러분들 33페이지 가보세요. 자, 이제 원자량, 분자량인 화학식량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몰이에요. 몰. 한글로 몰이라고 쓰면 되고요. 기호를 쓸 때는 MOL 이렇게 하고 몰이라고 좀 써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몰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M자 하나 쓰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예전에 화원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농도가 안 나왔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농도가 들어와서 뭐 물론
몰농도밖에 없어서 상관은 없는데 몰랄농도의 기호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화할 때 좀 헷갈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한글로 써주시던지 영문으로 MOL 이렇게 다 써주세요. 아셨죠? 자, 몰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화학에서 원자 혹은 분자 하나의 질량은 매우 작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지금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밖에 눈이 엄청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저 이따 집에 어떻게 가지? 큰일이에요. 오늘 안에 집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눈이 엄청 오네요. 이렇게 눈 오는 날 여기서 촬영하고 있는 저도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눈 오는 날 공부해야 되는 여러분들도 참 안타깝네요. 부디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내년, 내후년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내후년이 되나? 내후년에는 부디 행복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몰이라는 거를 왜 썼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눈이 내리죠. 자, 하늘에서 눈이 한 송이가 싹 떨어져요. 눈 한 송이가 딱 떨어져서 내 손 위에 눈 한 송이가 싹 올라왔어요. 와, 이쁘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 눈 한 송이의 질량이 얼마나 될까? 너는 질량이 얼마나 되니? 그러면 1번 무식한 놈. 자, 이 무식한 놈은 어떻게 하느냐? 돈을 들여서 저울을 삽니다. 얘의 질량을 잴 수 있는, 눈 한 송이짜리의 질량을 잴 수 있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몸무게 재는 걸로 재실까요? 안 돼요. 엄청나게 정밀한 저울을 사야 될 거예요. 질량계를. 이 엄청나게 정밀한 질량계로 잰다고 쳐도 재는 순간 내가 수만 번만 쉬어도 값이 왔다 갔다 하겠죠.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측정하기 힘들어요. 자, 그런데 어떤 학생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밀한 질량은 측정하지 못하겠지만 어림잡아서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느냐? 통을 하나 사요. 이 통에다가 눈을 내리면 눈을 담아요. 눈이 내리면 계속 눈이 쌓이겠죠? 이만큼 정도 눈이 쌓였어요. 자, 그 다음에 눈이 이제는 이 정도 쌓이면은요, 여러분들 눈도 엄청나게 무거워지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재는, 몸무게 재는 저울로 잴 수 있어요. 몇 그램인지 모르지만 X그램 이렇게 재겠죠. 그 다음에 현미경을 이용해 가지고, 현미경은 좀 싸니까 여기를 자세하게 관찰해 봤더니 눈 하나의 부피가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서 요 그릇의 부피를 계산해 봤더니 여기에 N개 정도의 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눈 한 송이의 질량을 어떻게 하면 되죠? Xg을 단위자에는 Xg을 뭘로? N개로 나눠버리면 이게 뭐가 돼요? 눈 한 송이의 질량을 잴 수가 있겠죠. 머리 좋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이용해 보자고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원자량이란다. 화학식량의 기준은 뭐라 그랬죠? 탄소라 그랬죠? 탄소. 질량수 12짜리. 얘를 그래서 12라고. 얘의 원자량을 12로 정했다 그랬죠. 자, 그럼 이 탄소를 담는 거예요. 어떤 그릇에다가 탄소를 담아요. 탄소 C를 여기다 담았어요. 그래 놓고 질량을, 그러니까 결국 내가 넣으면 넣을수록 질량은 점점 늘어나겠죠. 근데 더 넣으면 더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2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좀 활용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가 딱 저울을 쟀을 때 여기가 12g이 될 때까지를 담아요. 이 안에 몇 개가 들어갔을까요? 모르지만 탄소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N개에 해당하는 탄소 원자들이 여기에 들어갔겠죠? 그쵸? 그러면 만약인데요. 여기 그릇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산소 원자라는 게 존재한다고 쳐봅시다. 여기다가는 이제는 산소 원자, 원래 산소 기체 말고 그냥 예시니까 산소 원자를 산소 원자를 계속 담아서 여기에 저울에, 아까 산소 원자는 질량수가 16이었죠. 원자량이 16짜리예요. 그러면 얘 하나가 몇 대 몇의 질량비를 갖는다는 소리죠? 12대 16의 질량의 비율을 갖고 있죠. 진짜 질량의 비율이 12대 16이에요. 12g, 16g이 아니고 하나가. 하지만 질량비는 12대 16을 가질 거예요. 질량비를.
그러면 얘도 여기가 상징적인 숫자인 16g이 될 때까지 여기다 담아보세요. 담으면 많이 담으면 더 나가겠지만 덜 담으면 덜 나갈 거고.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산소 원자를 내가 담았죠? 그럼 몇 개가 들어갈까요? 얘가 12g이고 얘가 16g인데 얘의 화학식량이 12 대 16이면 여기도 N개가 들어가야 딱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은요, 우리 연필 살 때도 연필 한 다스는 12개. 그쵸? 마늘인가? 마늘이 그 알갱이가 100개가 한 접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한 묶음을 사용하죠. 작은 애들은 묶음을 써요. 그러면 우리도 이러지 말고 얘를 담았더니 12g이 될 때까지 담은 거고 얘도 담았더니 16g이 자신의 원자량에 해당하는 만큼 담았더니 모르긴 몰라도 얘도 N개고 얘도 N개가 들어간대. 그럼 이 N개가 들어가는 거를 우리 요 N개를 특별하게 1몰이라고 부르자라고 하자고요. 그럼 어떨까? 묶음이 생겼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질소예요. 아까 질소의 화학식량 얼마였죠? 14였죠. 얘를 만약에 질소를 그릇에다가 14g이 될 때까지 담았다고 쳐보세요. 질소 원자를. 그럼 거기에 몇 개가 들어간다고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 N개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 N개가 들어있는 질소 원자의 묶음을 뭐라고 하자? 질소 원자가 1몰개 있습니다. 1몰이라는 건 묶음이야. 그냥 묶음이야. 묶음의 이름이야. 몰이라는 묶음이야. 1몰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대답해 주는 거예요. 1몰이라는 묶음을 쓰자 이거지. 괜찮죠? 이게 1몰의 정의예요. 그러면 쌤, 이 N개가 도대체 몇 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저 N개가 몇 개 있는지 계산하는 엄두를 못 냈겠죠. 그런데 기술이 발달, 저 N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신 분이 역사적으로는 이게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돼 있어요. 뭐 그건 뭐 나중 문제고 해서 이거를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N 아보가드로 넘버 특별하게 A 이렇게 써주긴 하는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숫자가 얼마나 부정확한 거냐면요, 6.0이 뒤에 공이 몇 개가 더, 그러니까 이 뒤에 숫자가 엄청나게 더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있는 숫자가 공이 아니라 1부터 9 사이에 아무 숫자 하나 가져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림잡아놓은 숫자예요.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고교 과정에서는 마치 이게 정확한 숫자인 것처럼 해놓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기 힘드니까 책에서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줄 때는 6으로 해서 계산하세요. 6 곱하기 23승계 있는 걸로 계산하세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문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 그러면 몰이라는 걸 쓰는 이유는 바로 뭐다? 원자 하나하나가 너무 작아서 그렇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조금 머리를 한번 잠깐 써볼게요. 우리가 방금 어떤 그릇에 탄소 원자들을 담은 거잖아요. 그래서 탄소 원자가 12g이 될 때까지 담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시 써볼게요. 탄소 원자가, 주어가 탄소 원자가예요. N개 들어있어서, 그럼 다시 탄소 원자가, 얘가 주어예요. 몇 몰 있습니까? 1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탄소 원자가 몇 그램 있습니까? 12g 있습니다. 만약에 산소 원자가 N개 있다면 산소 원자가 1몰개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산소 원자는 화학식량이 16이었죠? 16g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 원자가 만약에 2몰이 있으면 그럼 이거의 몇 배? 2배죠. 그래서 24g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마치 여러분들 화학을 배우다 보면 이게 공식처럼 써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헷갈려요. 자, 전 이렇게 할래요. 탄소 원자가 1몰이 있을 때 12g이면 뭐 예를 들어서 6몰이 있으면 몇 g일까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럼 내항, 외항 곱해서 계산하시든지, 아니면 1몰일 때 12g인데 X몰 있으면 뭐 예를 X몰 있는데 그때가 만약 24g이면
몇 몰일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쉽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탄소 원자가 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런데 탄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를 결합시켜서 뭐 만들어 볼까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볼게요. CO2. 요렇게 한 덩어리예요. 요거 분자예요. 자, 그럼 분자의 아까 화학식량은 얼마였죠? 44. 혹시 까먹었을까봐 12 더하기 탄소가 16짜리가 2개 해서 44가 만들어진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탄소 원자 말고 이번엔 이산화탄소 분자를 담을 거예요. 이산화탄소 분자를 담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만약인데 N개가 들어가면 여기가 몇 g이 찍히면 돼요? 여기가 그럼 잠깐 분자량에 해당하는 44니까 여기가 만약에 44g이 나오면 여기 N개가 들어가면 44g이겠구나. 그러면 이때는 뭐라 그러냐? 이때는 이산화탄소 분자가 1몰계 있습니다. 분자가 주어가 바뀌었죠. 그러면 다시 조금만 한 번만 더 활용해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인데요. 이산화탄소 분자가 1몰 있으면 CO2 분자가 1몰이 있으면요. 그럼 이 한 덩어리당 탄소는 몇 개? 1개. 산소는 몇 개? 2개씩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만약에 1몰이 있다면 그 중에 탄소는 몇 몰이? 1몰이. 그죠?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몇 몰이? 2몰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개수로 물어보면 N개 있다 해서 여기다 곱하기 N개를 곱하면 되는데 N개가 아까 얼마라고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쉽죠?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몰이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생판 쓰도 않던 새로운 단위를 하나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 뿐이지 그 사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단순한 비례식을 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문제를 풀 때 화학책에 나와 있는 뭐 마치 공식처럼 뭔가 써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저랑은 계속 이렇게 비례식을 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은 그 용어를 그냥 새롭게 받아들여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됐죠? 자, 그러면 영상을 잠깐 잘라서 자, 이거는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이제 34페이지에 가면 기체인 경우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따지니? 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기까지만 하면 요 소 챕터가 끝나요. 그럼 저랑 뒤에 있는 문제 좀 같이 풀게요. 영상을 잠깐 끌어가는 이유는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잠깐 휴강이 생겨서 틈이 나서 영상을 찍어놨는데 요 뒤에 이제 또 수업을 해야 돼가지고 요걸 잠깐 끊고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러닝타임이 33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지루할 때 됐거든. 그래서 잠깐 끊고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 한번 쉬는 시간 개념으로요. 자, 그러면은 좀 이따 봐요.